SB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며 연일 비판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 방해에 나섰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적 행태에 머물러 있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저항하며 낡은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사 방해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과 조 장관이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자를 감싸며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는 건 명백한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화도의 농가 9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된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주시 은현면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와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어제까지 3차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이번 주말 동안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방역 작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바다에서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시속 56km의 빠른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인 태풍 미탁은 10월 2일쯤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50분쯤 울산항 부근 연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K맨제도 선적 유조선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화재로 이어졌고 옆에 정박해 있던 싱가포르 유조선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해경은 2배에 타고 있던 필리핀과 러시아 국적 선원 등 모두 5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승선원 중 다친 사람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완전 진화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할당량의 특정국 쏠림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행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안정적인 유럽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 사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이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1년차 종료일인 지난 6월 30일을 앞두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사후 검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이 터키와 러시아 등에 과도하게 쏠렸지만 사후 검토 결과 앞으로는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어 한국산 선제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좌석 승객이 비상문을 조작한 탓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젯밤 7시 반쯤 인천공항을 떠나 푸놈펜으로 향하던 오지 739편 여객기가 이륙 30여 분 만에 비상구 오류 메시지로 긴급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좌측 날개 부근 비상구 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습도는 59%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